네, 오늘 장 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반도체 투톱은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지지력은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도 오늘 외인 기관 같이 담고 있고 CXL 관련주도 잘 갑니다. 반도체 수출 좋다. 아, 참 이번 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 앞두고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궁금한데 일단 뭐 나스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투톱은 그냥 잘 지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나스닥 조정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PC는 좋았는데 떨어졌어요, 나스닥. 네. 오히려 채권 금리가 요동을 쳤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외부 변수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월가의 투자자들도 헷갈렸다. 뭐가 헷갈렸어요? PC가 좋아서 환호했다가 예상보다 잘 나와서 예상만큼 나와서 뭐 2.6 나왔으니까 환호했다가 다른 지표 나오니까 또 당황하고 트럼프가 또 이제 대선 토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또 한번 충격을 받았고 프랑스의 총선 결과도 안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는 또 아마 유럽 쪽에서 또 유럽에 관련돼서 이제 우파 쪽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사실 또 이제 결선 투표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결과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가 불안해졌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장 초반에 반영하다가 플러스로 전환된 거는 6월 수출입 동향 발표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펀더멘탈이 좋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수출 지금 뭐 물론 예전만큼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작년이 또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가 추세를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5일날 아마 잠정 실적 발표하고 뭐 다음 주에는 또 하이닉스가 발표를 할 텐데 생각보다 잘 나올 걸로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반증해 주는 게 아닌가, 증명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두 회사는 모멘텀은 살짝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업황 회복의 그런 흐름은 맞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은 다르지만 업황 회복 자체도 뚜렷하고 그럼 그냥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뭐 국제적인 정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지수는 또 2,800포인트를 또 실시간으로 뚫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의미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이 좋으니까 따로 움직이는 거.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미국도 당황해서 사실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 또 상승세로 전환이 되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줄에 있는 이게 CXL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관련주들이 핫하게 올랐죠. 정말 잘 갑니다. 네오셈 뭐 그다음 오킨스 전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함의하는 게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CXL 표준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 의장 회사가 대표로 이제 발의하는 회사, 주도하는 회사가 알고 봤더니 엔비디아였다. 네, 그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고요. 제가 그거 알고 나서 네오셈 무조건 사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동안 이제 CXL 관련주들이 빠졌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NV링크가 발표되는 거 보고 예전에 이제 잊어버리셨을 텐데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이제 개발자 회의라는 거 크게 했을 때 NV링크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건데 그 NV링크가 너무 잘 되는데 굳이 CXL이 필요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 관련주들이 한동안 사라졌었죠. 3월 이후로 사라졌다가 다시 부각된 게 엔비디아가 다시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등장을 했고 또 때마침 삼성전자는 이제 1.1 버전이 아니라 2.0 버전 디램, CXL용 디램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1.1 버전에서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네오셈이 또 채택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붙었다. 최근에 이제 네오셈 그 리포트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다시 한번 CXL도 불을 좀 지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오셈 탑픽으로 보셔야 되고 네. 오킨스 전자는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히려 퀄리티스 반도체 같은 종목처럼 많이 좀 빠졌던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BM의 중요도랑 CXL의 중요도랑 놓고 봤을 때 뭐가 다른 거예요? HBM이 제일 중요한데 CXL은 플러스 알파죠. 그러면 그래서, 그만큼 이제 HBM만큼의 돌풍은 일으키긴 좀 근데 이제 어렵습니까? 관련 종목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그 작은 섹터 내에서는 충분히 한번 대장이 나올 수는 있죠. 아.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단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네. CXL 관련돼서도 수혜 종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수혜 종목들 중심으로는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약간 뭐 한미 반도체의 랠리처럼 네오셈도 기대해도 좋은 뭐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뭐 물론 5천억, 6천억 정도, 6천억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오셈이 물론 오킨스 전자 너무 좀 주가가 낮아서 네. 시가총액이 작아서 변동성도 클 수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하실 거면 대장하자. 네오셈이 좀 조정받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SD 또 모멘텀도 있으니까. 맞아요. SSD도 좀 수요도 많이 올라가고 예. CXL까지 가져가면서 네오셈의 앞으로의 시세 기대해 보겠고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잠정 실적 공개하는데 그 전에 뭐 투자자들이 미리 대응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건 뭐 대응할 수 있으실 게 없죠. 사실은 뭐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네. 뭐 잠정 실적 발표에서 생각보다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다 보니까 어닝은 잘 나왔는데 분야별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그 다음 주에 SK하이닉스가 아마 발표할 텐데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번에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은 아마 SK하이닉스보다는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근데 때문에. 이게 잠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모바일 쪽에서. 뭐 모바일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HBM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행인 건 그래도 지금 낸드라든지 뭐 디램 쪽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좀 인상할 것 같고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 있다는 부분들은 삼성전자한테는 아직은 긍정적이고 아직도 꿈이 있죠. 뭐 HBM 납품을 할 거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고점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지만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냥 저가 매수의 기회로 투톱은 활용하자라고 네. 하셨다면 오늘 외인기관이 또 같이 동반 순매수하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더라고요. 이 종목도 같이 그러면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삼성전자가 공정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건 사실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보면 1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HBM을 1,400억 정도 팔았는데 굉장히 조금 팔았죠. 캐파가 너무 적다. 네. 한마디로 캐파 더 증설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도 지금 공장 증설을 좀 더 가속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낸드 쪽도 지금 기존의 낸드들을 두 개를 또 결합해서 더 확장시킨다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TC 본딩이 9세대적인 본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낸드 쪽도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또 그 기대감이 또 커지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여전히 지금은 한 20만 원대 중반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당분간 성장세는 이어지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중간에 이제 뷰가 바뀌거나 하면 꺾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 역시 이 종목도 반도체 투톱과 함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후보인데 죄송합니다. 후보인데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그 뭔가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요. 그 지지율이 확 바뀌면서 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반도체 업계에도 좀 파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뭐 제외될 수도 있다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또 반도체 안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도 있을까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신재생 에너지도 자기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의 이제 바이든 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얘기를 초창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말이 좀 되게 완화됐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지지해줬던 주들이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에 있는 주들이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면 그 네. 정책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보조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사업을 없애거나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동안 했던 민주당에서 했던 정책들 보면 오히려 그 친공화당 쪽인 주에다가 본의 아니게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네. 이유는 뭐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그쪽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노조 설립이 어려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세금 혜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우연히 또 그게 정치적인 성향이 공화당이었던 쪽이어서 지금은 아마 그래서 트럼프의 말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뭐 엄청나게 디스한다거나 아니면 IRA 관련돼서 엄청나게 뭐 디스하는 얘기들은 좀 줄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피해는 크지 않을 걸로 보고요. 아,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수혜주를 찾으려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미 없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보고요. 바이오로 넘어갈까요? 오늘 비만 치료제가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부터 뭐 오늘 셀트리온도 잘 가고요. 인벤티즐의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7월달에 조금 시장의 주도주로서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이 네. 궁금합니다. 일단 펩트론이 중심에 서 있는데 뭐 제2의 제2의 알테오젠 뭐 이렇게 엄민용 애널이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뭐 그 일부 채널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펩트론 여전히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도 기술 이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형 물질을 갖고 있다. 그것도 한마디로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제형을 변경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펩트론은 약효를 천천히 방출시키는 서서히 방출시킨다 해서 서방형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만 치료제 보면 배에다가 이제 찌르죠. 네. 피하 주사를 놓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놓게 되면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일주일마다 아프겠죠. 자기가 자기 배를 찌른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 물질을 대입하면 네. 한 달에 한 번만 찔러도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환자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일라이리와 작년에 계약 관련된 공장 실사도 끝내고 뭐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작년에도 한 4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슈는 이런 지금 서방형도 있지만 또 하나가 또 제형 변경도 있죠. 경구용으로. 그러니까 경구용은 당연히 네. 이제 효과는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약이 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경구용 개발도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는 또 삼천당 제약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GLP-1 계열, GLP-1이 꿈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의사들도 놀란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만 말고도 다른 효능도 너무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신진대사를 뭐 GLP-1이 제어를 잘 해주기 때문에 네. 비만도 치료가 될 수 있고 고혈압도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수적으로 이제 비만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뭐 만병통치약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좀 과장되게 얘기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비만 치료제 이슈가 다시 또 한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펩트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좀 따라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장은 그냥 펩트론이다. 더 갈 수 있다라는. 저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네. 보는데 아직 근데 이게 기술 이전이 또 자꾸 미뤄지거나 빨리 안 나오면 언제든지 또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에 관심에 약간 좀 밀려 있는 상황인가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또 좀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저는 알테오젠은 이제 9월 달에 어차피 이제 머크의 임상이 종료되면 네. 바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키트루다 S제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다이치 상표죠. 그쪽에와 ADC 관련돼서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이 여름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6월에서 8월 사이. 아직 6월에서 8월 사이죠. 예, 그러면 7, 8월 2달 남았는데 그 안에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기대감도 있다. 그거까지 나오면 이 계산이 또 달라진다.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기도 조정시 매수는 여전히 맞다. 아, 밸류를 다시 측정해야 될 수도 있을 만큼 또 매출을 확 늘 수도 있겠군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알테오젠은 좀 그렇다 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이 오늘 또 꽤 상승률이 높습니다. 아예 바이오 섹터의 온기 확산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PC 지표가 잘 나왔고요. 물론 다른 여러 지표들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이상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뭐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가 좀 초반에 쉬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밀리는 과정, 그러니까 답보 상태를 보일 때 오히려 조금 이쪽으로 더 매기가 좀 쏠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그러면 좀 반도체, 조선 자동차 플러스 바이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많은데요. 네, 두 개로 추려주시면 안 돼요? 네, 두 개로 추리면은 그냥 뭐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오늘 딱 했던 두 주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미주웨이프 이건희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